안녕하세요, 깨알 역사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운 좋게 남의 자리 꿰차서 왕이 되었지만 그 자질은 한참 미달이었던 한 역사인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구려 초기에 굴러온 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은 박힌 돌을 거침없이 빼냈죠. 그리고 그 자리를 원래 자신의 자리였던 것처럼 차지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해유리, 고구려의 2대 왕 유리명왕입니다. 유리는 주몽이 부여에 있던 시절에 부인 예씨와 혼인하여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유리가 태어나기 전에 주몽이 부여를 떠났기에 그는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그러던 중 유리는 길거리에서 장난을 치다 실수로 길 가는 부인의 물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러자 화난 부인은 바로 패드립을 시전합니다. 이 아이가 아비가 없어서 이처럼 논다. 이게 아버지도 없는 게 까불어! 명치를 세게 맞은 유리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어딨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씨 부인은 아버지가 주몽이며 부여에서 도망가서 고구려를 건국하였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몽이 칠각형의 돌 위에 소나무 아래의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자신을 찾으면 즉시 알아보겠다고 말한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유리는 그날로 온 산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그 물건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러다 지쳐 마루 위에 앉아있다가 자신의 집 주춧돌 밑에서 부러진 칼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주몽을 찾아가죠. 이후 주몽에게 부러진 칼을 보여주니 주몽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나머지와 맞추어 보고 크게 기뻐하며 유리를 태자로 삼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를 찾는 일화는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리스 로마 신화의 테세우스죠. 물론 그 두 일화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만 신기하기는 하네요. 기어이 아버지를 찾은 유리 이야기 어떤가요? 감동적인가요? 과연 모두에게 그렇게 따뜻한 이야기였을까요? 아니죠. 저번 소선어 편에서 알아보았듯이 기존 졸본 세력은 유리를 전혀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화주의자 소선어께서는 그런 유리와 맞서지 않고 떠나는 것을 선택합니다. 유리의 등장으로 백제가 건국되어 삼국시대가 도래했으니 역사는 이렇게 다 연결이 된다는 것도 덤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유리명왕의 이름을 소개할 때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지 못했나요? 그렇습니다. 유리명왕의 성씨는 어째서 해씨일까요? 주몽의 탄생설화에 따르면 주몽은 해모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부여에서의 주몽은 해씨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리 또한 해씨인 것이죠. 그리고 주몽은 고구려를 세우면서 자신의 성을 고씨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해씨와 고씨를 사실상 같은 성씨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뜻도 거의 비슷한데 해는 태양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해라는 단어와 같죠. 그리고 고는 높을 고자인데 하늘이나 태양과 같은 의미가 있죠. 고구려 초기에 해씨와 고씨를 혼용했을 거란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유리명왕 이후 5대 모본왕까지는 해씨를 사용하다가 6대 태조대왕부터는 고씨를 사용했습니다. 이에 태조대왕 때부터 정치 세력이 바뀌었다는 추측도 해볼 수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죠. 박힌 돌을 빼냈던 굴러온 돌 유리왕은 그러면 고구려에게 이익이 되는 훌륭한 왕이었을까요? Nope. 안타깝지만 그는 그런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위 3년 10월에 왕후가 사망하여 유리왕은 다시 두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한 명은 골천 사람 화희, 다른 한 사람은 한나라 출신의 치희였습니다. 그런데 유리왕은 화희보다 치희를 좀 더 애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화희는 세력가의 딸이었기 때문에 한나라 출신인 치희보다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었죠. 참고로 중국의 한나라는 고구려의 적대국이었기 때문에 치희의 입지는 생각 이상으로 좁았을 겁니다. 그러던 중 왕이 사냥 나간 사이에 두 여자가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치희가 떠나버리죠. 뒤늦게 사실을 안 유리왕은 치희를 찾아 달랬으나 결국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고독한 시를 하나 짓죠. 그것이 바로 황조가입니다. 아련한 드라마 주인공 같군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다들 아시죠?
치희는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토라지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화희 또는 화희의 세력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꼈음이 분명합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유리왕은 그것을 막아줄 수 없었던 걸까요? 그렇습니다. 유리왕은 자기 사랑도 지키기 어려울 만큼 나약한 왕이었습니다. 굴러온돌 유리는 고구려에서 자신의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를 아들로 인정하고 왕위를 물려준 것은 아버지 주몽의 독단적인 결정이었죠. 그리고 유리왕은 자신의 입지를 다질 공적이나 왕으로서의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유리왕 제위 당시의 고구려는 부여나 한나라 등에 비해서 아직 약소한 국가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나약하고 무능한 왕, 그렇다면 그의 치세는 어땠을까요? 아들 사도세자를 죽인 조선시대의 왕 영조에 대해 다들 아실 겁니다. 유리왕 또한 영조 뺨칠 만한 굉장한 아버지였습니다. 그 내용은 파트 2에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약하고 무능한 굴러온돌 유리왕 파트 1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유리왕 분량이 길어 부득이하게 파트를 나누게 되었네요. 파트 2도 꼭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깨어클이었습니다.